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리더의 능력과 예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직 생활 하시다 보면은 능력 있는 리더가 더 좋으세요? 예의가 바른 리더를 원하십니까? 사실 리더라면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예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보는데요. 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직위까지 올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또 예의까지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고 예의도 바른 상사. 그런 리더라면 존경받겠죠. 그런데 사실은 조직의 선택은 예의도 중요하겠지만 능력 위주로 승진을 시키고 능력을 평가해서 다른 곳에서 영입해 오기 때문에 능력 중심적인 리더가 오히려 더 그 권력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능력만 있는 사람들이 자꾸 승승장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이 될 때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사람도 이게 또 사람인지라 자기가 능력 위주로 성과를 내겠다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나빠진다든지 너무 이렇게 모질어진다든지 갑질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리더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인간성이 별로라든지 예의가 없다든지 하면 굉장히 힘들죠. 특히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무례함이 더 큰 분노를 자아낸다. 가까운 직원일수록 좀 더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리더는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의가 없다라면 굉장히 조직 구성원들한테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더 견디기 힘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사는 아무나 돼도 리더는 아무나 될 수 없다는 얘기들을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생존이 화두가 되고 뭔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리더분들의 이 불안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뭔가 능력 위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자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질을 한다든지 결과에 너무 집착해갖고 프로세스를 희생시킨다든지 지나친 경쟁으로 협업을 실패한다든지 갈등을 방치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야, 뭐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리더란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려면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능력만 중요한 것보단 이 능력과 함께 예의도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의 바른 리더가 필요하느냐? 왜냐하면 능력은 있는데 예의가 바르지 않은 리더들 때문에 조직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배신에 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단어가 좀 강하게 이제 들려질 수 있거든요. 배신이라는 것이 뭐 엄청나게 나쁘게 적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일단은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죠. 그 직원들과 약속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신뢰관계에 있던 것들을 무참히 자기 이익 때문에 이걸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일할 때는 급하니까 누구든지 이제 같이 일하고 뭔가 부탁하지만은 약속을 어기는 거죠. 왜냐하면 일이 급하니까 그때는 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말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흔한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예의가 없는 거를 이제 인간성으로 표현하고 하는데요. 결국은 능력은 있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 첫 번째는 배신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보통 배신하는 사람들은요, 타고난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습관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이 탐욕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 배신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배신한 단어를 안 쓰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더군다나 배신 행위가 가능해지고 이 배신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상대방이 저항을 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저항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더 배신을 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이 권력은 있고 능력은 있는데 예의가 없을 경우는요, 아랫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강요하게 되죠.
미안해. 그런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의가 없는 능력자들이 상사가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배신에 익숙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이 배신은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예의 없는 리더가 감투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혼란입니다. 능력은 있고 예의가 없다. 그럼 자기 멋대로 할 확률이 있죠. 즉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가 위험해지지 않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있죠. 외형상으로는 리더란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성과를 내려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결정한 사항도 자고 일어나면 이게 더 좋겠는데? 그러면서 바꿀 수도 있죠. 번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의사결정을 번복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할 때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가 배제가 돼 있다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고민해서 의사결정하고 이것을 잘 전달하고 예상되는 저항이나 예상되는 반응도 봐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달라졌어. 바꿀게. 이랬다 저랬다. 조삼모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의사결정에 좀 이렇게 혼란을 주게 되면은 조직 구성원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이런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일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는 리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의 없는 리더가 감투를 쓰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임무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초심이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깊은 마음을 갖고 진지하게 접근하지만요,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요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셀프 어웨어니스라고도 하는데요,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미션이 뭐고 우리 부서가 존재하는 가치가 뭔지를 망각해버리고 무조건 성과만 내려다 보니까 자기의 본연의 임무가 뭔지를 까먹고 그냥 숫자 노릇만 한다든지 결과 따진다든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약간은 좌절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도 꽤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분노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성과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성과지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선진국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고요, 후진국은 강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 말인데 괜찮습니까? 왜냐면요, 괜찮은 좋은 나라들 가면요,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위주의 정책들이 많고요. 후진 나라에 가면은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하는 사람이 불법을 쉽게 자행하고 그것이 용납되고 용서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진 기업과 후진 기업의 차이가 뭘까요? 선진 기업은 직원이 우선이고 고객이 우선입니다. 후진 기업은요, 그건 주인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선진 기업은 가치를 지향하고요, 후진 기업은 돈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선진 기업은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요새 ESG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ESG 기업 평가가 좋은 기업들은 이제 선진 기업이죠. 후진 기업들은 돈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한다든지 뇌물 사건에 휘말린다든지 그런 이런 CEO 리스크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능력만 있고 예의가 없는 상사들은요, 아랫사람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심해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우선순위고, 뭔가 상황에 고려 없이 일 못하면 무조건 배척하고, 숫자로 사람을 결정하고 능력으로 줄을 세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근데 또 왜 이 분노가 문제가 되냐면요, 과거에는 이 분노한 직원들이 참고 지나갔지만 요새는 어떻습니까? 절대 안 참고 넘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리더도 위험해지고 조직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물론 언뜻 보면요, 기본적인 얘기죠. 능력 있는 리더가 예의까지 가지면 좋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조직 문화도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요, 리더의 의사결정이나 리더십의 표현은요,
그 조직의 문화가 어떠냐를 반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관계 중심적이지 않고 그냥 과업 중심적이고 돈만 생각하는 기업이다. 그럼 리더들이 모두 다 그쪽으로 집중하고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조직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럼 리더들도 그걸 따를 수밖에 없고, 리더가 그런 행동을 지향하면 아랫사람들도, 즉 조직 구성원들도 그걸 관찰하고 학습하며 모방하기 때문에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오늘 이 주제를 얘기했냐면요. 요새는 너무 성과주의, 너무 단기 실적주의, 너무 주주의 이익, 뭐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능력 위주인데요. 그 외에 지금 그 불리해지거나 위험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리더가 더 실력도 중요하지만 조직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하 직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예의를 갖춘 좀 품성 좋은, 즉 옳게 일을 하기보다는 옳은 일을 하는 리더가 앞으로도 존경받고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